안녕하십니까. 김창수 보리밭 인생처럼 누구나 책을 쓰자 제4회 방송입니다. 오늘은 강동구청 사회복지과를 찾아왔습니다. 강동구청 사회복지과 장애인복지팀 유희수 팀장님을 모셨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팀장님 외모와는 다르게 이렇게 아주 꾸준히 일을 하고 계신다고 하는데 어떤 일을 하시는지 우리 시청자분들께 한 말씀 인사 좀 부탁드립니다. 제가 하고 있는 일은 강동구에 18,600명의 장애인 분들이 계시는데, 그런 장애인 분들의 어떤 애로사항이나 어려움을 저희가 행정적으로 지원해주는 그런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18,000명이 넘으세요? 장애인분들이요? 그렇습니다. 한 3.8% 정도가 됩니다. 장애를 가지신 분이요? 네네. 그 팀장님 다, 그분들 다 모시고 정책을 펴고 이렇게 하세요? 그분들을 이제 뭐 다 모시고 하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하시는 정책이 그분들 한 분 한 분한테 이렇게 스며드는 거죠. 좋은 정책을 펼칠수록 그 한 분 한 분들이 좀 더 행복한 그런 생활을 그런 영위할 수 있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주 소중한 일을 하시네, 그죠? 그, 제가 이제 여기 찾아왔는데 사실은 인터뷰를 안 해주시려고 막 고사를 하셨는데 제가 왜 찾아왔는지 혹시 이유는 알고 계세요? 어, 책을 네, 누구나 이렇게 쓸 수 있다라고 네, 지금 운동을 펼치시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네, 저희 이런 공무원이나 네, 일반인 누구도 책을 쓸 수 있기 때문에 저희 네. 여기 방공서까지 이렇게 또 어려운 발걸음을 하고 오신 걸로 알고 어, 있습니다. 역시 팀장님이시니까는 말씀 되게 잘하시네요, 그죠? 사실은 이제 저희 유이스 팀장님께서 제 두 번째 책, 그 10년의 기다림이 이제 우리 동생 고수식 간병기인데 그 고수식 간병기 원고를 처음으로 이렇게 검토를 해주신 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감수성이 아주 뛰어난 분이시고 또 어렸을 적부터 책을 나름 쓰고 계시다는 소문이 있던데 어떻게 뭐 타자부터 쓰셨다는 소문도 있고. 제가 이제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같아요. 사춘기에 접어들면서 이제 일기를 굉장히 많이 썼어요. 사실은 이제 결혼해서까지도 쓰다가 요즘은 이제 뭐 바쁘다를 핑계로 많이 쓰지 못했는데 그 일기장을 지금도 이렇게 서재에 보면 차곡차곡 쌓아놨거든요. 그래서 가끔씩 이제 여유 있을 때 아니면 심란할 때 과거에 그때 당시 나는 어떤 모습으로 이렇게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 그럼 현재 나는 어떤 모습일까? 이렇게 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책을 썼다기보다 이제 일기가 어떻게 보면 모아진 부분이 한 권 한 권이 저로서는 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이게 이제 모으면 책이 되겠네요. 모으면 편집만 좀 네, 하면 편집만 하면 책이 되겠지만 한 번도 이제 이렇게 생각을. 출판사를 통해서 책이 나와야 된다는 생각은 못 해봤습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팀장님 누구나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누구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아마 그 여자분들은 여성분들은 대부분 일기를 참 많이 쓰거든요. 근데 그거를 책으로 내서 자식에게 물려준다든지 후손에게 물려준다는 생각을 못 하고 사는 것 같고, 그래서 오늘 제가 찾아온 것도 우리 팀장님 그런 의지력을 좀 공유해가지고 많은 대한민국의 많은 분들이 좀 더 책을 쓸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조성하자고 하는 게 이 방송이니까 아마 최고의 책임자이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근데 팀장님 우리가 어디서 만났습니까? 우리가 기억을 해보니까요, 네, 2006년도인 네, 것 같아요. 2006년도 한양대학교 지방자치 행정대학원에서 저희가 처음 만나게 됐죠. 인연이 참 오래됐네요, 그죠? 그러니까요. 네, 예, 오래됐습니다. 자, 우리 팀장님 보리밭 인생은 뭐 감수성이 풍부한 그 감성으로 다 읽어보셨잖아요. 그 중에 이렇게 한 꼭지 마음에 드는 게 있었어요? 네, 있었습니다. 어떻게 네, 소개해드릴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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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한번 제목이 뭐죠? 그 제목은 웃는 낯에 침 못 뱉는다. 그 한번 아, 세 페이지 다 읽기는 좀 그러니까 그 핵심되는 부분을 좀 이렇게 낭낭한 목소리로 읽어주십시오. 네, 네, 읽어보겠습니다. 웃는 낯에 침 못 뱉는다. 옳은 말씀이다. 그것은 웃음이 주는 힘이다. 상대방의 찌푸린 얼굴에는 화가 나도 상대방이 웃는 얼굴에는 함께 미소가 생기는 것이 당연한 삶의 이치다. 웃기 시작하면서 좋은 일이 생기기 시작했다. 충분히 생겼어야 했던 좋은 일들이 찌푸린 얼굴에는 찾아오지 않고 있다가
웃는 얼굴을 보고 좋은 일들이 찾아왔다. 웃고 살면 틀림없이 좋은 일이 생긴다. 그래서 웃고 사는 인생이 행복한 인생이다. 제가 쓴 책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제 네 번째 방송하면서 독자분들이 그 한 꼭지 읽으시면 저는 참 다른 느낌이 들어요. 이 보리밭 인생은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보리밭 인생은 김창수의 인생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 모든 국민이 살아가는 인생이 보리밭 인생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래서 저는 웃는 낯에 침 못 뱉는다 이래가지고 건국대학교 평생교육원에서 웃음치료사도 했잖아요. 웃음치료사 네, 1급과 정도. 네. 그래가지고 뭐 살면서 웃고 사니까 참 좋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사실은. 그래서 팀장님은 웃는 낯에 침 못 뱉는다 이런 경험이 많지 않나요? 예, 저희 이제 저희는 민원을 이제 많이 상대를 하다 보니까 어떤 법적 기준 때문에 정말 실질적으로 그분들도 다 어려움도 있고 어떤 이제 혜택도 받아야 될 욕구들이 있으신데 어떠한 기준 때문에 할 수 없이 이제 받지 못하는 경우가 계시면 네. 굉장히 이제 불쾌한 민원을 제기하시거든요. 민원인 직접 오셔가지고요. 네, 네, 막 화를 내고 심지어는 뭐 욕설도 하시고 예. 그렇게 하시는데 그분들을 이제 정중하게 네. 한 분 한 분도 그분들 입장에서 보면 네, 너무 네. 속상하신 일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상담실에 모시고 차도 한 잔 드리면서 이렇게 웃어가면서 조용조용 말씀을 드리면 어느새 그분들이 이제 화가 좀 이렇게 가라앉으세요. 가라앉으시면서 서로 같이 마음이 이렇게 통하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가실 때는 크게 목소리를 내고 가시던 분이 웃으면서 인사하고 감사합니다라고 하고 가실 때 굉장히 공무원으로서 참 보람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장애인 복지팀장님을 하시다 보면 많으시겠어요, 그죠? 최근 일례로 어저께 일이었는데요. 네. 저희가 이제 장애인 이제 주차 구역이 있습니다. 네네. 그 장애인 분들만, 네. 그러니까 주차 가능 표시를 갖고 있는 장애인 분들만 그 주차구역에 차를 댈 수가 있는데 일반인이 되게 되면은 저희가 이제 신고가 들어오든가 단속을 해서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가 됩니다. 네. 근데 그분들 나름마다 다 이제 핑계가 있으세요. 네, 이유가 내가 있겠죠. 잠깐 이제 뭐 은행 가서 한순 뭐 5분도 안 걸렸는데 아니면 내가 화장실 가려고 잠깐 됐는데 이렇게 핑계를 대시긴 하지만 핑계가 아니고 어떻게 보면은 우리 작가 선생님 말씀하셨듯이 나름의 다 이유가 있으시죠. 네. 이유가 있는데 그래도 네. 저희가 이제 그 장애인을 배려하는 그러한 이제 거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정책이기 때문에 안타깝지만 그래도 저희가 부과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그런 상황을 이해시키면 그분들이 의외로 또 네. 이해를 하시고 네. 계좌번호 바로 고지서 바로 끊어달라고 이렇게 하시면서 네. 이해하고 가실 때 또 참 끝까지 이렇게 좀 웃으면서 그분들의 마음을 읽어가면서 상담을 한 게 굉장히 중요하구나라고 또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팀장님께서는 웃는 낯에 침 못 뱉는다는 건 한 꼭지를 벌써 쓰셨네요. 네, 그렇게 됐네요. 네. 참 책 쓰기 쉽죠, 그죠? 너무 쉽네요. 이게 김창수 보리밭 인생처럼 누구나 책을 써자의 방송은 이런 방송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오면서 평소 겪고 살아왔고 그 살아온 삶의 이야기를 한 줄 한 줄 그냥 엮으면 되는 건데 팀장님도 벌써 저랑 이렇게 대화를 하면서 한 꼭지를 쓰셨어요. 네, 그것도 뭐 좀 힘든 과정을 이렇게 웃음으로써 잘 이렇게 겪어 넘긴. 그러면 또 이런 일 말고도 수없이 많은 살아오면서 경험들이 많으실 거잖아요, 그죠? 다른 뭐 민원인 또 직원들 간에 이런 일들이 그죠? 네, 많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들을 이제 한 땀 한 땀 엮어서 책으로 내는 과정은 마음만 먹으면 금방 되시겠네요. 네, 그렇죠. 저희가 이제 하루하루에 벌어지는 사무실에서 뭐 민원들에 대한 이야기라든가 직원 간의 그런 스토리라 이야기들을 쉽게 일기 형식으로 쓴다면 그것도 하나의 또 책으로도 만들어질 수 있는 거라고 오늘 또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럼 뭐 팀장님께서는 어떻게 보면 업무와 연관된 이야기를 이렇게 책으로 엮어도 후배 직원들에게 어떻게 보면 기감이 될 수도 있고 후배 직원들이 이 책을 통해서 또 선배님들이 걸어간 길을 배워서
또 민원이나 우리 대국민 상대로 이렇게 서비스를 펼칠 때 큰 도움이 될 수도 있겠네요. 그죠? 그런 책이 있다면은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그 듭니다. 팀장님께서 직접 한번 해보시죠. 오늘을 계기로 해서 네. 어떻게 이제 저도 책을 한번 써볼까 네. 그렇게 한번 시도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지금 대국민을 상대로 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뭐, 이렇게 거짓말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진정성 있는 약속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김창수 보리밭 인생처럼 누구나 책을 써서 사회방송에서 벌써 세 번째 우리 유이수 팀장님께서 또 살아온 이야기, 소소한 삶의 이야기를 책으로 쓰시겠다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기필코 그 약속이 지켜질 거라 믿고요. 아마 후배님들에게 또 팀장님이 아는 모든 분들에게 또 다른 또 삶의 큰 또 에너지를 전달하는 그런 경우가 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팀장님 그 사회복지 일 하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제가 22년이 됐습니다. 네, 22년. 네, 제 직장 생활보다 한참 길어요, 그죠? 22년 동안 우리 살아오신 삶의 이야기를 감수성이 풍부하시잖아요. 어렸을 때 일기를 많이 쓰셨으니까. 근데 그래서 언제 제 입으로 또 감수성이 풍부하다는 말씀드리면 좀 그래요? 부끄럽고요. 다음에 그럼 그 일기 한 꼭지 제가 엿볼 수 있겠습니까? 그건 저만의 비밀 노트이기 근데 때문에. 어차피 이렇게 책으로 나오려 그러면은 예비 독자들이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청수 선배님한테만 특별히 네.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책을 일기를 보여주시는 순간 이제 우리 팀장님께서는 김창수 보리밭 인생처럼 누구나 책을 쓰자의 이제 선두주자로서 책을 쓰는 또 큰 임무를 맡은 거라고 저는 생각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팀장님, 오늘 청취하신 분들께 인사 한 말씀, 마지막 인사 한 말씀 하시겠습니까? 오늘 이렇게 김창수 대학원에서 만난 우리 선배님이신데 선배님께서 먼 강동구청까지 사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이번에 이 누구나 책을 쓰자라는 방송을 통해서 그동안 글에 대해서 좀 잊고 살았는데 이번 기회에 이제 저도 한번 저자가 되고 싶다는 그런 좀 희망과 바람을 갖게 되는 계기가 됐습니다. 여러분들도 저처럼 이러한 계기를 통해서 한번 책을 써보도록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방송은 제가 진행하는데 말씀은 팀장님 더 잘하세요. 아무튼 팀장님 아까운 시간, 귀한 시간 이렇게 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김창수 보리밭 인생처럼 누구나 책을 쓰자는 이렇게 쉽게 책을 세 권 낸 김창수지만 전문 작가가 아니고 방송의 전문인도 아닙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누구나 쉽게 도전하는 그런 방송이고 누구나 쉽게 도전하는 그런 책 쓰기를 위해서 오늘 이렇게 강동구청에 찾아뵈었습니다. 항상 팀장님 건강하시고요. 꼭 올해 안에 팀장님 책을 제가 읽어볼 수 있도록 제인데 꼭 기회를 주십시오. 팀장님 감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